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 저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낙엽을 청소했는데 한 주 사이에 계절이 바뀌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도리랑 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지 터트리는 건 아니겠지? 터트려 터트리면 할 게 더 많아져. 그지? 돈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어. 지금 $3 벌겠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재밌다.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한테 잘해야 돼요.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낙엽 쓸 일이 없잖아요. 이게 진짜 막 한 3푸대, 한 5푸대는 나옵니다. 이게 겨울, 이렇게 가을에 다 치우지 못하면 겨우내는 남거든요, 낙엽이. 그러면 이제 봄에 치우려면 그게 또 되게 무거워져 있어요. 커라. 이만큼 커라. 최대한 이거 가을에 다 치워야 됩니다. 지금 저기도 나뭇잎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나마 이제 이건 다 떨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이만큼 남았어요. 아우,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우, 쟤도 저만큼 남았네. 아니, 이거 낙엽 말이야, 낙엽. 아빠가, 처음 여기 미국에 이사와서 그랬잖아. 나무 다 뽑아버린다고. 아니, 근데 소나무도 그 솔방울 치우는 게 장난 아니래. 그 제이컵 마을 있잖아. 왜? 아니야. 딱딱해 이제. 이제 잘했어? 왜? 아니, 엄마 동영상 찍고 있어. 아니, 세상에 이렇게 또 천진난만한 사춘기가 또 있을까? 왜? 한 번 더 해봐? 이게 왜? 아니야. 너무 재밌게 해서 엄마가. 제가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서, 왜 어렸을 때 부모의 부재가 아이들한테 어떤 결핍을 남겨줄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무리를 잘 안 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뭐 우리가 다 꽃길만 걸어요. 다 순간순간들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의 이제 인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뭐 아주 좋게 세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상처들, 그냥 그게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 뭐 아픔을 이겨내고 시련을 통해서 또 성장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발전해 나가고, 그렇게 또 그만큼 성숙하고 현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땐, 그때는 이제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나한테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실패라는 건 없다. 실패는 그냥 하나의 경험이다. 우리가, 왜냐면 그 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멋진 사람들, 좀 생각이 깊고 뭐 좀 속이 넓고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인생을 순탄하게 이렇게 미끄러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다들 자기 어떤 지난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고 그를 통해서 조금 얻어낸 것들이 많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나만이 겪는 것들, 나만의 인생 속에서 갖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좀 더 멋진 내가 되려고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들다 보니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과 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는 방향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불행과 고통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게 나로 인해 비롯되는 거인데도 그런 의도로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거를 좀 싫어하고 비난했죠. 근데 이제 또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그 사람의 역사, 그런 것 때문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치 않은데도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말이 그렇게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은 그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가족 상담에 또 대가 있어요. 어머니. 네, 완전 저는 이 사람 이론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쓰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5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근데 물론 뭐 더 많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겠죠, 유형이라는 게. 근데 이 5가지 유형은 부모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떤 의사소통 유형인지, 어떤 의사소통을 구사하는지에 따라서 그 부모와의 관계를 보고 아이가 자기의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나름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의사소통 유형이 이제 5가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난형이에요. 뭐만 하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눈길에서 미끄러지면 이놈의 눈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 땅이 왜 이래, 뭐 이렇게. 내가 지나가다가 책상에 부딪히면 책상 왜 여기 있어, 막 에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비난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남 탓. 근데 반대로 이와 완전 반대 유형은 회유형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또 반대로 내 탓이요. 미안해, 잘못해서 내 잘못이야,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2가지 유형을 왜 드냐면 이게 조금 한국의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의 가족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는 비난이요. 밥맛이 왜 이래, 반찬 왜 이래, 막 이렇게 하고, 엄마는 그래요, 미안해요,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좀 약간 고전적이잖아요. 이제 이런 유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를 보고서 아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소통 방법을. 아빠는 왜 저럴까? 진짜 왜 그래? 엄마 맨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는데 아빠는 왜 맨날 저런 식으로 밖에 얘기 못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똑같이 비난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 엄마는 참 훌륭해. 엄마처럼 저렇게 희생을 해야지 가족의 평화가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고분고분해지고 복종적이고 순종적으로 그냥 내 탓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엄마처럼 회유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도 싫고 엄마도 싫고 저건 진짜 아니잖아, 저 둘 다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빠는 왜 저렇게 됐을까, 엄마는 왜 저렇게 됐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을 초이상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 좀 이런 사람들, 약간 분석하는 사람들 있죠. 원인과 막 결과를 분석하는 사람들, 따지고 드는 사람들, 이론적으로 초이상형이고요. 그 다음에 산만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둘의 문제를 내가 들여다볼 수가 없다. 들여다볼 수가 없고 나는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관계들 싫어. 이러면서 이제 그 외부로 돌리는 게 산만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광대처럼 막 웃기고 막 왜 쓸데없는 농담에서 상황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왜 집에 가면 맨날 잠만 자고 잘 대화에 안 끼고 그냥 좀 멍 때리고 이런 사람들 산만형. 그 다음에 이 지금까지 말한 4가지 유형은 되게 부정적인데 한 가지만 되게 유일하게 긍정적이에요. 그건 일치형. 이거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말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의견을 거스르지 않는 거죠. 근데 나는 아빠가 그렇게 엄마한테 좀 하대하고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좀 앞으로 좀 잘 말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나로서.
뭐 누구 탓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 보지도 않고 그냥 상황과 맥락 속에서 우리를 보고 관계를 보고선 대화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치형이에요. 유일하게 긍정적인 것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나의 생존 본능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나의 생명줄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살아온 어떤 인생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어떨 때는 보면 진짜 대화, 제가 이거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한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나 이성적인 그런 게 미치기도 전에 정말 자동 반사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하는 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되게 기분이 나쁘죠.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까? 근데 그 사람 계속 보잖아요. 그냥 그게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냥 그게 하나의 회로예요, 회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밥을 식판에다 풀까 밥그릇에다 풀까, 나는 식판에다 풀고 싶은데, 그러면 야 밥그릇에다 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밥그릇에다가 밥을 풀면 또 이렇게 말해요. 야 식판에다 풀지 왜 밥그릇에다 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그냥 다 지적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회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무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지, 뭐 이렇게 네가 말하는 건 무조건 아니지, 상대방이 말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보면 다 그래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 저는 이거랑 또 약간 그거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방어기제. 그러니까 막 질투가, 내가 어떤 갈등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정말 나오는 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방어기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방어기제가 굉장히 좀 강해지면 이게 정신병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방어기제 같은 거는 완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려는 하나의 안전장치인데, 이게 너무 좀 정상 범위를 넘어가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질투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비교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심하면 약간 해리 증상 같은 것도 나오고, 정신분열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상 심리학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꼭 그 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살아온 그런 인생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인생을 걸어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당장은, 만약에 제가 진짜 그런 일을 겪으면 당장은 속상하고 막 화나고 열받고 그러는데, 지나보면 거의가 맞아요. 그 사람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오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힘들거나 좀 그 갈등 상황이거나 그러면 거의 100% 그거는 정말 자동 반사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돌이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대인관계에 받는 상처 안 받을 순 없지만 좀 빨리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거다 그러면은 좀 자기를 그 거울처럼 투영하고 반사해보고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노력할 수 있죠. 뭐 진짜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강연 같은 것들을 많이 본다든가, 종교를 믿는다든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근데 저는 책은 뭐 누구나 다 그거 하잖아요. 책 많이 읽어. 거기에 지혜가 들어있다. 근데 솔직히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지만 이게 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적용하는 건 참 힘들어요. 네. 물론 책을 통해서 많은 걸 얻지만, 근데 진짜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닮고 싶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영향력을 받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그러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 운이 해당하는 거고, 내가
좋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좀 눈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게 좋은 방향으로 변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원래 선별적으로 만남을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것도 약간 오해를 했었거든요. 자존감이 높으면 모든 사람하고 다 관계를 잘할 수 있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나 뭐 소크라테스, 막 부처 이런 사람들도 막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막 성인군자 훌륭하고 뭐 모두가 막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도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물며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왜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순간순간에 다가오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려면 상처를 좀 빨리 극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네. 좀 사람들을 가려만 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잘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젊어서는 막 사람들 속에서 막 북적대고 막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친구가 많은 게 좋고. 근데 그거보다도 아무나 막 다 사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랑 잘 맞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조금 수용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면 내가 자존감이 좀 높아지거든요. 회복이 되거든요. 왜 정말 나를 막 잘 이해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무너졌던 세계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왜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상담사들이. 근데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막 치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내가 말하면 그랬구나. 그리고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나도 너처럼 너무 속상하다. 우리가 이 일을 한번 잘 이겨내볼까? 바로 잡아볼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렇게 좀 내 편에 서주고 이러면 내가 진짜 되게 열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싹 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해서 내가 정말 좋다, 이 만남은 좋다, 그러면 자꾸 이런 만남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인생 속에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그 소중한 시간을 또 내가 아껴 쓰고 소중하게 써야지. 내 인생에 대한 예의잖아요. 막 쓰면 안 되잖아요. 막 내가 시간을 막 나 속상하고 상처받고 막 이러는데 쓰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들을 선별적으로 해가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만남과 모임들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럼 그런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너무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제가 좋은 사람은 뭐 선별하는 눈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운이 좋게 여기 미국에 와서 되게 좋은 선생님들 만났어요. 저보다 다 좀 나이 있으시고 언니들 되게 너무 정말 앞만 생각해도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면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나 잘났다, 하나는 나 억울하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좀 좋은 모임 같은 경우에는 나 잘났다 말할 필요가 없는 모임이 있어요. 그냥 내가 뭘 하면 그거 다 인정해주고 그랬냐고 높게 평가해주고, 그냥 높게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그냥 그냥 있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화도 정말 더 좋은 대화들, 그러니까 막 서로 자기 잘난 척 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재밌는 얘기,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서로 편대주고 힘대주고, 그럼 에너지가 더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좋은 에너지. 거기서 위로받고.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어떤 상처받는 일, 나쁜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은 또 다 지혜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근데 계속 이렇게 상처받고 막 힘들고 그런 모임들 계속하면 언제 성장하겠어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셔서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만남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으시면 정말 여러분은 행운하고 없다 해도 만드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 와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언제든지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보면. 근데 물론 좋은 사람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또 나에게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맞고 여러분들의 좀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만남들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상처들을 통해서 좀 성장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귀하고 값진 자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항상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막 합대하고 그런 공간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은 그냥 미련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 해봤는데 내가 잃는 게 많지 않을까? 여기서 나가면. 근데 딱 막상 나와보면 정말 거기를 나온 게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 이런 게 돼요. 못하러 그러고 있어요. 내 인생과 내가 더 소중한데 왜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을 옆에다 둬요. 허락해요. 근데 막상 나오면 얻는 게 더 많아요.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정말. 물론 뭐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은 좀 곤란하죠. 왜냐면 내가 거기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근데 좀 진짜 다른 한번 방법, 회사 옮기는 거 막 진짜 무슨 인생의 큰일 같잖아요. 진짜 이 회사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나오면 다른 길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사실 그냥 숲 안에 있으면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이긴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경험상 여기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게 정말 최선이야. 중요해. 그런데 거기는 정말 내가 막 진짜 죽을 지경인 것 같아.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면 정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나와보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하는 게 거기 나온 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존재가 빛나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